이 기간이 다른 상품에 투자했을 때 대비해서 네.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면은 네. 이것도 투자의 이제 실패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엔터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런 건물 어때 이건 어때 주제는 바로 재개발 예정지역 근처의 상가 건물 투자는 어때입니다. 야, 이 재개발 구역 정말 우리 집에 거기 딱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은 와, 예전 같았으면 진짜 와 로또다 네. 뭐 이런 막 쾌재를 부르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이 재개발 예정 구역의 상가 건물에도 이게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제 가격이 확 뛰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투자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그 재개발 예정 구역 근처에 있는 상가 건물은 이것도 조금 재개발 구역의 그런 호재를 등에 업고 같이 좀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요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로 선정을 해봤고, 오늘 박사님께 이런저런 자문을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사항일 것 같은데, 이 재개발 구역 이거 진짜 쏙쏙 집어내는 이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단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여기는 조만간에 요거 삽 한번 뜰 것 같다, 이런 구역이 좀 보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달동네라든지 서울역 뒤에만 가도 후암동이라고, 거기도 엄청 지금 뭐랄까 조금 낙후돼 있고 이게 서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곳이 있는데, 이런 거를 또 언제 재개발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조금이나마 남들보다 좀 빨리 얻으려면 그래도 내가 판단했을 때 여기는 될 것 같다라는 지역에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들과 좀 친해져 가지고 정보를 좀 빨리 얻는 이런 방법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박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면은 요건들이 있어요. 예, 어떤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지역들이 다 예정지로 선정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다 되어 있어요? 구역이. 예. 그래서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 붐이 불 때 대상 지역들이 많이 추진이 많이 됐거든요. 예정지로 지정이 된 데도 있고, 추진하다가 요건이 부족해서 충족이 안 돼가지고 지정이 안 된 데도 있고, 예정지라 있는 데는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 우리가 쉽게 서울 지역의 어느 지역이 예정지로 되어 있고 또 추진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네. 그래서 그런 그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막 다니면서 이렇게 보기에는 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예정 지역이 다 이렇게 또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경매를 할 때 하나 낙찰 받은 게 있어요. 나홀로 2동짜리 아파트인데 거기가 재개발 예정지로 거의 지금 조합도 설립되었고 주민들 동의 구하고 있는 딱 그 단계에서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3천만 원의 이득을 보고 팔았어요. 프리미엄. 프리미엄을 받고 팔았는데 몇 개월 있다가 조합이 해산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 잘 치고 빠진 케이스인데, 한편으로는 뭐 저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는 이득을 봤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정확히 몇 %라고도 이게 단정 짓기도 힘들겠네요. 예정지라고 이게 지정이 됐어도. 그렇죠.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또 조합이 구성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또 지지부진하면은 조합이 또 해산이 되고 또 새로운 또 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적으로도 많이 개선이 지금 되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재개발 지역이 시간이 대단히 많이 걸리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예전에는 지정이 되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개발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예정됐던 대로 이제 동의만 되고, 그다음에 뭐 수용이라고 하면은 수용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은 되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도 보셨을 거예요. 교회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알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박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동의를 안 하고 또 버틴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면은 세월이 너무 흘러가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관계 때문에 네. 예, 이 사람들의 동의율, 일정 부분의 동의율도 있지만 이 동의율을 끌어내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예,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동의율을 낮춰가지고 노아타운이라든지 예,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도 이제 개발 또 유도하기도 하고 예, 어쨌든 이런 그 장기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에서의 투자는 시기를 잘 타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예, 아까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네. 그 내가 피해가 있을 때 팔았는데 네. 그 뒤에는 그 호재가 사라졌다. 네. 예, 그런 것도 있지만 네. 또 재개발 단계별로 해가지고 또 가격이 이제 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가격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다르고 또 시간이 또 많이 지연되는 이 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에 어느 단계에서 내가 엑시스를 할 것이냐, 끝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냐.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팁들은 예,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중요하지만은 네. 예, 직접 적극적으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서 예, 알아보시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려요. 네. 예, 얘기를 잘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그 근처에 재개발 구역이 포함되지 않은 근처에 뭐 주택이라든지 뭐 꼬마 빌딩 상가들도 네. 가치가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정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몇 퍼센트 정도 상승을 할까라고 보면 될까요? 이 퍼센트라고 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팔았을 때 네. 이게 10년이 걸렸다. 재개발이 되고 이제 완공이 되고 나서 네. 이제 단지가 완성이 되고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이게 한 10년이 걸렸다고 치면 네. 이 10년 동안에 내가 이 그 근처에 작은 꼬마 빌딩 하나 사서 네. 예를 들어서 10억에 샀는데 네. 이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보니까는 20억이 됐다. 그러니까 100%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10년이기 때문에 네. 연으로 환산하면은 10%예요. 10%고 그다음에 내가 투자한 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빌렸다고 하면은 이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안 빌렸다 하더라도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수익률로 환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10%가 안 되고 또 뭐 %라든지 예, 4%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뭐 보유 관련돼 가지고 또 특히나 수익형 부동산을 이런 지역 근처에 이제 투자를 했다. 네. 재개발 예정지 근처는 재개발은 아까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좀 낙후된 지역. 예,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 예. 네. 그럼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그 임차인을 들여서 임대 수익을 받는 그 이 임대료도 가격이 낮을 거예요. 네네. 예. 대신에 이제 이 부동산은 저렴하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올라 있을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임대료는 낮게 받고. 그래서 수익률이 대부분 낮은 경우가 대부분 허다합니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 목적이 매매 차익, 그러니까 자본 차익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임대 수익 목적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자본 차익 목적의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로 운용을 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주택보다는 낫습니다, 그죠? 주택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아예 안 나죠. 예. 네. 그러니까는 그 주택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형으로 꼬마 빌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임대 수익이 높은 지역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좋은 입지에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되고 나면은 출입구가 있겠죠. 네. 정문이 있고 후문이 있고 또 옆문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주 출입구 그리고 이제 그 재개발 지역에 또 이 간선도로변 예, 이런 쪽에 예상을 해야 돼요. 유동인구가 어떻게 이게 흘러갈 것인지 예,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교통이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네. 전철이라든지 버스 정류장. 네. 주로 다니는 지역이 동선이 어느 쪽이다. 그럼 뭐 시장이 있으면 시장, 네. 예, 마트에서 마트 이쪽으로 해가지고 대형 집객 시설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네. 아니면 또 다른 상권이 있겠죠, 그죠? 네네. 대부분 건너편에 상권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상권에 밤에 이제 뭐 술을 한잔 한다든지 아니면 차를 한잔 한다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네.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하면 단지에서 걸어서 이렇게 많이 흘러 나오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 동선을 잘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동선을 보고 그 길목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럴 만한 꼬마 빌딩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당장은 임대 수익이 낮더라도 나중에 매매 차익이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약간 장기전 싸움이네요, 진짜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까 제가 10년을 말씀드렸는데 네. 10년 정도의 2배라고 하면은 그 이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정말 그 때를 잘 만나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 시기에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인근에 있는 토지나 수익형 부동산들도 같이 오르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10년 걸려서 이게 2배가 될 게 네. 5년을 더 보유했는데 이게 4배가 되더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해가지고 언제 엑시트할 것이냐 이것도 잘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투자를 할 때도 잘 보면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 장기적으로 내가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 됐을 때 그때 내가 2배를 주고 사서 3배, 4배를 가져갈 것인지 후자가 가능하다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그걸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뭐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고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전처럼 빨리 이제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많은 지역들이 있고 네. 또 이제 많은 분쟁들이 있고 네. 동의도 어렵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 예,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어쨌든 네.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언제 들어갈지, 언제 빠질지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사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으로 이 재개발 예정구역 근처에 투자를 했는데 네. 실패할 가능성도 있겠죠, 당연히. 정말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면 재개발 예정구역 바로 길 건너편에 제가 뭐 상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임대를 들어온 뭐 맛집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도로 하나만 딱 건너면 되는데 요게 도로가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완전 왼쪽 끝으로 가든 오른쪽 끝으로 가든 한참을 돌아서 이렇게 네, 접근성이 떨어지죠. 접근성이 엄청 떨어져. 이런 곳에 만약에 결론적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네. 그러면 이건 좀 실패한 사례 아닙니까? 저 같아도 솔직히 저 집 내가 참 좋아하는 맛집인데 저까지 가기도 귀찮고 그냥 요 근처에서 떼올란다. 뭐 이런 느낌이 들다 보면은 어쨌든 조금 유동인구나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실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실패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그 초반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네. 개발 자체가 이게 중단이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잘 진행이 되다가 너무 지연이 된다든지 예, 이런 형태에서 내가 끝까지 못 버티고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가 이제 실패가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호재를 보고 들어갔는데 호재가 소멸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실패가 되는 거죠. 악재네 악재. 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실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간이 다른 상품에 투자했을 때 대비해서 네.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면은 네. 이것도 투자의 이제 실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또 입지 부분에서도 이제 많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내가 했다. 네. 잘못 투자한 거지만 예측을 잘못했지만은 네. 또 그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주거 시설이다라고 하면은 또 네. 다르겠지만 네. 표준형 상품이라고 하면 다르겠지만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비표준형 상품인 이런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 예, 그래서 가격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싼 매물을 또 내가 살릴 수만 있다면은 또 그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접근성은 떨어져요. 네. 하지만 도로가 넓어졌잖아요, 그죠? 그쵸. 예, 도로가 정비를 넓어지고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가시성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본 시야에 들어오는 이 위치에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가시성을 위주로 하는 이제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가령 직접 와가지고 이 가게 안에서 테이블에서 이제 먹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너무 멀어가지고 네네. 예, 이런 가게가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배달 업종이라고 하면은 네. 저 가게가 있네. 그래서 이제 저 가게를 자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또 시켜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또 멀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하면은 배달을 한다든지 예,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것들을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은 직접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적용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요. 그걸 시도하는 자체가 네네. 그런 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예, 직접 내가 그 주위에
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면은 이 가격 대비해서 임대료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될 것인지 싸게 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 수익률하고 그리고 이 영업이 잘 되잖아요, 그죠? 네. 잘 된다고 하면은 임대료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임차인은 그런 가시성 때문에 영업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임대료를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로 올리자고 협의를 하더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임대료가 높아지면 임대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럼 결국은 빌딩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이게 수익형 부동산의 묘미가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재개발 예정 지역 근처에 상가 건물 투자는 어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주제가 좀 궁금하다, 이런 것도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주제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엔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